아름다운 끈, 어선의 밧줄. 무인등대 사이를 돌아서 새벽의 어선들은 폭우로 돌아온다. 일출이 가까운 새벽바다의 어둠은 붓다. 그 붉은 어둠의 먼 곳으로부터 어선들은 모습을 드러낸다. 피곤한 노동의 떼국으로 칠갑이 된 어선들은 찢어진 어기를 펄럭거리며 폭우로 돌아오는데, 저 남루한 어선들의 피고는 노동의 외양 속에 빈틈없이 스며들어 있어서 피고는 곧 삶인 것이어서, 그래서 그 피곤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봉두난발의 사내들은 말없이 뱃전에 걸터 앉아있고, 방파제 위에서 그 사내들의 여자들은 빈약한 어획으로 돌아오는 사내들의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찢어진 깃발 펄럭이며 돌아오는 새벽 어선의 남루는 아침바다의 첫 햇살에 비치어 찬란하다. 폭우에 정박한 어선들의 외양은 무질서하다. 갑판 위에는 그물, 통발, 부표, 꼬챙이, 갈쿠리, 장대, 밧줄, 그리고 어부가 아니면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어구들이 널려있다. 돌아온 배들은 그 무질서를 무질서로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며 방파제를 따라서 이물을 마주대고 있다. 이 무질서한 어선들의 아름다움은 우선 기능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이다. 불가피하게 무질서해진 것은 무질서가 아니다. 이것은 가지런하다는 의미의 질서가 아니고 논리정연하다는 의미의 질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의 질서다. 어선의 무질서는 자연현상과도 같다. 노동의 절박함이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놓는다. 폭우는 삶의 불가피한 무질서들로 가지런하다. 얼마 전에 산동반도 쪽으로 나아가는 원양어선을 얻어 타고 바다로 나아간 적이 있었다. 후배인 선장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 고기 잡는 선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의 노동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저녁에 그물을 놓고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너댓 시간을 기다렸다가 새벽에 그물을 걷어들였다. 걷어들인 그물을 다시 풀어놓고 또다시 4댓 시간을 기다린다. 선원들의 휴식 시간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사이였다. 그물에 고기가 들지 않으면 선장은 배의 위치를 옮긴다. 한 해역을 포기하고 다른 해역으로 옮길 때는 닻을 들어 옮겨야 한다. 그리고 옮겨간 해역에서 다시 닻을 내려야 한다. 그물을 놓는 시간은 물때에 따라서 매일 달라진다. 어부들의 노동과 휴식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바뀐다. 그들의 노동은 무자비하고도 거룩해 보였다. 그들의 노동은 기계적인 동작을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바다의 표정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캄캄한 바다 밑을 떼지어 흘러가는 고깃대들의 동해는 종잡을 수가 없다. 밧줄을 당길 때마다 끌려 올라오는 그물이 배전에 와닿는 방향과 무게는 일정하지 않다. 어종에 따라서 그물을 당기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물을 들어올릴 때마다 선원들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종류의 노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배전 밑으로 상반신을 숙여서 꼬챙이로 그물을 찍어 올렸고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부표를 갈쿠리를 던져서 걷어 올렸다. 나는 배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공밥을 얻어먹고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선원들의 그 무자비한 노동 앞에서는 바다의 일출이며 일몰이며 수평선이며 갈매기 따위를 정서화하는 한가로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선원들의 노동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보려고 그들이 밧줄을 당길 때 대열의 꽁무니에서 힘을 보태는 신용을 해보기도 했지만 선원들은 나를 쫓아버렸다. 힘이 보태지지도 않거니와 걸리적거려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라도 날까 봐서 끼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파리를 쫓듯이 손짓으로 나를 쫓아버렸다. 나는 무안했다. 그러나 나는 염치 없게도 그들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그들의 노동을 관찰했다.
그들의 노동은 거의 대부분 당기는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닷과 그물과 부표를 내리고 당기는 일이나 부표에 매달려 바다에 뜬 다른 밧줄을 당기는 일들이 모두 밧줄 당기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줄의 밧줄에 여러 명의 선원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들은 지휘자도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앞에서 당기는 사람과 뒤에서 당기는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그물을 당기거나 닻을 들고 내릴 때 가판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은 전혀 말이 없는 가운데서 다른 동료들의 작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선원이 맨 앞에서 그물을 당기면 다른 선원들은 그의 일을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민첩하게 이동했다. 그 모든 동작들은 물이 흐르듯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그 이동과 재배치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동료의 동작을 보면 그 동작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를 감각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는 노동과 이심전심의 재배치가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전개되었다. 바다의 고기가 점점 씨가 말라서 그들의 어획은 빈약했으나 밤에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노동은 아름답고 거룩해 보였다.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물을 올릴 때 앞에서 끌어당긴 밧줄은 배 뒤쪽으로 전달되어서 배의 고물 쪽에서 동그랗게 사려진다. 사려진 그물은 다음번 투망 때 다시 풀려나간다. 바다 위에는 밧줄이 길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밧줄은 갑판 위에서 밤을 새우는 인간의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근육의 힘이 저 캄캄한 바다 밑까지 뻗어가고 있고 그 밧줄에 힘센 이두박근의 사내들은 매달려 있다. 물대와 물대 사이에서 선원들이 잠들 때 그들이 갑판 위에 얼기설기 늘어놓은 밧줄은 아름다웠다. 나는 그 밧줄의 아름다움을 분석적 언어로 전달할 능력이 없다.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다 전달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배 위에서는 무질서한 것이란 없다.